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진단기술 동향 및 재사용 실증 사례 발표를 맡은 민테크 사업본부장 이재훈 전무이사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배터리 진단 기술에 관련하여 논의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발표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전망, 배터리 진단 기술, 배터리 재사용 실증 사례 등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시장 전망입니다. 2035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816조 원으로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대비해서 2035년의 시장 규모는 약 5배 이상의 성장을 예측을 하고 있고요. 수량으로 보면 5.3 테라와트아워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35년에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 ESS 시장을 포함할 경우에는 7.3 테라와트아워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실질적 수요 대비 공급이 약 20% 정도 부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배터리에 대한 생산 비중은 중국, 한국, 일본 중심에서 북미, 유럽에 배터리 공장이 세워지면서 옮겨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LG 에너지 솔루션, CATL, 파나소닉, SK온, 삼성 SDI처럼 동아시아 3국이 전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글로벌 리더십들을 유지하면서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시장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성장에 기반하여 급격하게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60조 원, 2040년에는 200조 원, 그리고 2050년에는 600조 원의 시장으로 커 나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338기가와트아워, 대략 코나 EV 배터리를 기준으로 보면 500만 대에서 650만 대의 폐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거대하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안에서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신규 비즈니스들을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한국의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올해에는 약 2,000대에서 5,000대 정도의 폐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2025년도에는 3만 대, 그리고 2030년도에는 약 10만 대 가량 폐배터리가 발생을 하면서 사용 후 배터리 시장 역시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폐배터리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법, 제도 관련돼 가지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용 후 배터리 시장은 크게 재사용과 재활용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전기차가 폐배터리가 나온 이후에 성능이 70에서 80%가 남아 있으면 얘를 배터리를 한 번 더 재사용 또는 재제조해서 사용되는 것들을 저희가 재사용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요. 배터리의 성능이 없어서 배터리를 파쇄, 분쇄해서 그 안에 있는 유가금속들, 코발트, 니켈, 카파, 리튬 등의 이제 유가금속들을 회수를 하는 것들을 저희가 재활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재활용된 소재는 다시 배터리를 새롭게 제조할 때 그 배터리의 그 재료로 이렇게 사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원 순환 체계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터리 재사용 산업과 재활용 산업은 각각 다른 산업적 성격을 가지고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배터리를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하려면 배터리에 얼만큼 성능이 남아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배터리를 검사 진단하는 것들이 필수적인 사항이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배터리를 검사 진단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검사 기간에 이제 맡겨놓으면 대략 한 10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검사 비용도 100만 원, 많게는 한 300만 원까지도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코나 배터리가 폐배터리로 나와서 환경공단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매각이 되고 있는데요. 비싸게는 900만 원까지도 매각이 되지만 배터리 하나에 300만 원까지도 가격이 낮춰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300만 원 정도의 폐배터리 가격에 100만 원 이상의 검사 진단 비용을 쓰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폐배터리 사업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배터리를 빠르게 검사하고 그리고 비용도 줄여나가는 것들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닛산 리프에서는 기존에 16일 정도가 걸리는 배터리 검사 시간을 4시간으로 단축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큼 배터리를 검사 진단하는데 시간을 줄이고 비용을 줄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배터리 진단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소재부터 배터리가 셀 그리고 모듈이 제조되는 단계, 그리고 전기차 또는 에너지 저장 장치로 사용되는 단계, 그 이후에 배터리가 재사용하는 단계, 재활용하는 단계, 각각 배터리가 사용이 되고 있는 이런 전주기에 거쳐서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 검사 진단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상태 진단 기술이 각각 다릅니다. 이번에서는 저희가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단계 내에서 배터리의 검사 진단 기술이 어떻게 요구가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진단을 한다는 것들은 초기에 배터리가 나와 있을 때 초기의 상태의 용량 대비 현재의 용량이 얼만큼 남아있는지를 가장 알고 싶어 합니다. 그걸 저희가 SOH, State of Health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여기서는 헬스라고 부르지만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용량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남아있는 잔존 용량을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100A 정도의 용량으로 나왔지만 현재 80A 용량이 남아있고 향후에 5년에서 10년 정도 더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배터리에서 중요한 성능이 용량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배터리는 용량도 중요하지만 출력 성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SOP, State of Power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초기의 출력 성능 대비해 가지고 현재 남아있는 출력 성능의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저희가 SOP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폐배터리가 나온 이후에 재사용을 할 때 전기 스쿠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제 모빌리티용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라면 배터리의 출력 성능들이 이제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저희가 SOP가 얼마큼 남아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SOB가 되겠습니다. State of Balance라고 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는 98개의 전지 또는 한 200개의 전지가 직렬로 연결이 돼가지고 배터리 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 200개의 전지가 이제 직렬로 연결이 된 것들이 고르게 노화가 되면 굉장히 이제 해피한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 중에 전지 한두 개가 먼저 퇴화가 되게 되면 그 먼저 퇴화가 된 전지 또는 모듈의 전체 성능이 그 셀과 모듈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 후 배터리를 검사 진단을 할 때에는 이 각각의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전지들이 얼만큼 균형 상태를 유지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터리 진단을 한다라는 것들은 SOH, SOP, SOP 이 세 가지들을 알아내는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엔 이제 저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배터리가 이렇게 퇴화를 했는데 이 퇴화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물론 이제 배터리가 사용을 한 이력들에 대한 정보들이 저희가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배터리가 전해질이 고갈돼 가지고 퇴화가 됐는지 또는 음극과 양극의 구조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아내면 향후에 얘가 이후에도 어떻게 퇴화 거동을 펼칠 수 있는지를 예측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다시 한 번 더 배터리를 재사용한다고 했을 때 얘를 얼만큼 더 쓸 수 있는지 이 수명 예측을 하는 것들이 궁극적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수명 예측 알고리즘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사전에 저희가 이제 먼저 정의를 해야 될 것들이 내가 이 배터리를 다음 단계에 뭐 에너지 저장 장치 또는 어떠한 사용 환경에 노출되는 상태로 재사용할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거기에 기반해 가지고 이 배터리는 향후에 그 사용 조건 내에서 5년 또는 7년, 8년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진단 기술은 배터리의 현재 상태를 알아내는 것뿐 아니라 배터리가 퇴화했던 원인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얼마나 더 쓸 수 있는지 수명 예측을 하는 것까지 각각 다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배터리 진단 기술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전기화학적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기 EIS라고 이제 적혀 있는 건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라고 해서 교리 임피던스를 바탕으로 한 이제 전기화학 분석법이 되겠고요. 직류 TRA 충방전 방법들이 전기화학적 배터리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화학적 기술이 아닌 비전기화학적 기술도 있습니다. 초음파를 사용한다든지 엑스레이 CT를 가지고서 배터리의 상태를 진단하는 기술이 있겠고요. 이러한 기술들이 소프트웨어 인티그레이션 기술,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최근엔 AI까지 같이 융복합되어서 배터리의 성능, 안전, 수명들을 파악하는 것들이 배터리 진단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배터리 전기화학적 성능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방전 방법입니다. 충방전 방법은 배터리를 풀로 충전한 다음에 배터리를 풀로 방전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존 용량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직접적으로 잔존 용량을 확인하기 때문에 정확도는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배터리를 충전, 방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략 한 10시간 정도가 걸리고 얘를 3회 반복하면 이제 3일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 방전할 수 있는 고전압 충방전기가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배터리의 검사, 진단한 비용도 비싸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류 저항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굉장히 큰 커런트를, 큰 전류의 량을 한 10초 정도 이렇게 흘려주면서 전압의 변화를 이렇게 가지고서 내부 저항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내부 저항이 커져 나가는 것들이 배터리가 이제 노화되는 것으로 이제 보고 배터리의 SOH를 예측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려면 저희가 이제 직류 저항 값은 이제 알 수가 있지만 이 직류 저항 값과 SOH 잔존 용량하고의 이 상관관계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SOH가 100부터 90, 80, 70, 60까지 이렇게 또 노화가 됐을 경우에 배터리에 대한 이제 직류 저항 값들을 사전에 미리 룩업 테이블로 만들어 놓고 직류 저항 검사를 한 다음에 SOH를 예측하는 이런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일단은 시간은 굉장히 짧게 검사 진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역시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 방전을 하는 충방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세 번째는 교리 임피던스 방법이 되겠고요. 역시 교리 임피던스를 인가를 해서 거기서 측정되는 값들을 가지고서 등가 회로를 이용해서 전기화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는데요. 역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지만 배터리가 SOH 100부터 90, 80, 70, 60까지 노화될 때까지의 교리 임피던스 데이터들을 미리 검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고전압 영역대의 교리 임피던스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 장비가 필요로 한 상황입니다. 이 교리 임피던스 방법들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서 배터리를 검사 진단할 수 있고 충방전기 대비해서 금액이 싸기 때문에 관련된 그 SOH하고의 상관관계들이 잘 해결이 된다면 시장에서 굉장히 파워풀한 솔루션으로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배터리 전기화학적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전기화학적 충방전 방법이 되겠습니다. 충방전 방법은 배터리의 용량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근데 문제는 배터리를 충전 방전할 때의 전류를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용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전류로 충전을 방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가 370V에 180Ah면 충전 또는 방전하는 전류를 3분의 1 시레이트, 즉 60A로 충전 방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전을 하고 그리고 레스트를 준 다음에 방전하는 데까지의 시간이 대략 한 10시간 정도 걸리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은 직접 잔존 용량을 측정할 수 있고 굉장히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내부 저항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내부 저항을 이용하는 방법은 방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직류 내부 저항 그리고 교류 저항을 가지고서 저희가 배터리를 진단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배터리에 대한 직류 저항값, 교류 임피던스의 분석값과 실질적으로 배터리 퇴화, SOH하고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걔를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배터리 내부 저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들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그것들을 알고리즘으로 연결을 해서 밝혀야 되는 것들이 요구가 됩니다. 현재 국제 표준에서 요구되는 이제 내부 저항 값들은 이렇게 심층적인 이제 분석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1kHz의 단순 저항만을 측정하는 값으로
좀 더 다양한 분석을 위해서는 주파수를 변동시키면서 검사를 하는 것들이 요구가 됩니다. 내부 저항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서 교류 임피던스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직류 흐름에 대한 방해하는 요소를 저희가 크게 저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류 임피던스에서는 전기 흐름에 대한 저항 성분의 총합을 저희가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임피던스는 리지스터, 저항, 캐패시터, 인덕터 이 세 가지들을 다 모두 합해가지고 저희가 임피던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만 갖고 있는 직류 저항하고는 좀 다르게 임피던스는 크기와 그리고 위상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파수가 다른 미세한 교류 전압 또는 전류를 인가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반응들을 저희가 임피던스로 측정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분석하는 방법들은 저희가 나이키스트 또는 보데 선도 분석 기능을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전지를 이렇게 그 안에 이제 살펴보면 크게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전지 내부의 전기화학 반응은 양극과 음극의 전극 그리고 전해질 각각의 계면에서 동시에 발생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임피던스 값이 각각의 인가하는 주파수에 따라 가지고 변하는 특성을 활용해 가지고 각각의 반응의 속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변동하는 전류와 전압을 인가를 하고 시료의 전류와 전압의 변화, 위상을 측정을 해서 그 값들을 등가 회로로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반응 계면의 전기화학 인자를 계산을 해서 그 내부의 상태를 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이 EIS, 일렉트로케미칼 임피던스 스펙트로스코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민테크는 이런 이제 AC 임피던스 분석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배터리 팩에 대해 가지고 다양하게 시험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그래프는 충전 상태에 따라서 교류 임피던스의 분석값들이 변화 나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밑에는 이제 온도 환경에 따라 가지고 교류 임피던스 분석값들이 어떻게 변화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사례는 실질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모듈에 대해서 교류 임피던스를 측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왼쪽은 코나 배터리 모듈에 대해서 교류 임피던스 분석값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은 이제 아이오닉 배터리 모듈에 대해서 교류 임피던스 값들이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그래프는 실제로 아이오닉 여기서 이제 셀 단위 레벨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SOH 수명이 퇴화됨에 따라 가지고 교류 임피던스가 어떻게 값들이 변해 나가는지에 대한 상관관계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 상관관계에 따라 가지고 교류 임피던스 값을 가지고서 SOH를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사례는 굉장히 좀 특이하고 재미있는 사례가 되겠는데요. ESS가 화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의 1층, 2층 이렇게 해가지고 2층이 이제 전소가 됐는데요. 근데 이게 콘크리트 건물 내부에 있다 보니까 2층이 전소가 될 때 1층은 굉장한 열에 의해 노출이 됐지만 화재가 이렇게 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진압이 된 이후에 살펴봤더니 겉 외관 상태도 굉장히 멀쩡했고 그래서 보험사에서 이 화재가 이렇게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보험 처리를 못 해주겠다. 뭐 이런 이제 논쟁이 좀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를 갖고 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험 검사를 해봤습니다. 용량을 봤더니 기존에 있는 배터리와 동일한 용량을 나타내었고 저희가 직류 저항도 측정을 해봤더니 UL1974 기반해가지고 직류 저항값도 굉장히 정상 상태의 범위 안에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럼 이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얘를 교류 임피던스를 분석을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신품이 나타내야 될 정상품이 나타내야 될 교류 임피던스 값과 달리 화재에 굉장히 노출됐던 이 배터리의 경우에는 다른 교류 임피던스의 값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왼쪽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교류 임피던스 분석법은 전기화학적 상태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직류 저항법 가지고 저희가 알 수 없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상태 여부들을 분석해 나갈 수 있다라는 이런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터리 진단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시장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복합 진단 시스템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복합 진단 시스템의 사진이 되겠는데요.
복합 진단 시스템은 배터리 충방 전기, 교리 임피던스 분석기, DAQ, 절연 저항 측정기 여러 계측기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배터리를 검사 진단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이 복합 진단 시스템은 전에 말씀드렸던 배터리 충방전 방법, 직류 저항, 교리 임피던스 이 세 가지 방법들을 다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정밀 검사 옵션을 선택을 해서 배터리 검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이 복합 진단 시스템은 배터리 충방전도 검사를 하고 직류 저항, 교리 임피던스 모두 다 검사를 해가지고 한 10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SOH, SOP, SOP 이렇게 진단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빠르게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신속 검사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시킬 경우에는 배터리 충방전 검사를 하지 않고 그 중에서 직류 저항 그리고 교리 임피던스만 검사를 해서 그 값을 기반으로 해서 SOH, SOP, SOB 이렇게 검사 결과를 도출해 냅니다. 그래서 그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사용 환경에 따라 가지고 선택을 해서 배터리를 검사 진단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이제 복합 진단 시스템이 되겠고, 이 복합 진단 시스템이 현재 제주 테크노파크, 울산 테크노파크, 경북 테크노파크 배터리 재사용 센터에 구축이 돼서 넓게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AC 임피던스 기반의 진단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이 복합 진단 시스템에서 교리 임피던스 분석기만 딱 떼가지고 여기에 배터리 진단 알고리즘 그리고 배터리 진단 데이터베이스를 합쳐서 교리 임피던스 결과만 가지고서 15분 이내에 검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리 임피던스 기반의 진단 시스템을 역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시장에 이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닌데요. 올해 연말이나 내년 넘어가면서 시장에 공급이 되어서 활용이 될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 임피던스 기반의 신속 진단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교리 임피던스 분석기와 그리고 이제 교리 임피던스 분석 진단 알고리즘, 진단 DB를 같이 탑재할 수 있는 컴퓨터 이 두 가지가 이제 결합된 상태가 되겠고요. 왼쪽에 있는 사진에서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이게 포터블한 상태로 해서 사람들이 들고 다니면서 검사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역시 이 교류 임피던스 값과 그리고 배터리 퇴화, SOH하고의 상관관계들을 잘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해서 이 안에 탑재를 함으로써 SOC, SOH, SOP, SOP를 진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배터리 진단 시스템 중에 이제 복합 진단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세스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배터리에 대한 정보부터 이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배터리에 붙어 있는 바코드를 읽어온다든지 또는 새로운 바코드를 이제 부여를 해서 배터리를 정보를 이제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점검을 합니다. 이 복합 진단 시스템은 여러 개의 이제 충방 전기를 비롯한 여러 개의 계측기들이 같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측기의 연결 상태가 좋은지 일단 점검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배터리 안전 점검을 합니다. 배터리가 위험 상태에 있을 때 검사를 하게 되면 또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터리의 전압이 정상 상태 범위 안에 있는지, 그리고 배터리의 전해액이 누액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배터리 절연 안전성 확보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안전 점검을 하고 안전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 검사 프로세스로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검사 프로세스에서는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빠른 검사를 하겠다, 또는 표준 검사를 하겠다, 정밀 검사를 하겠다 선택을 하고 런을 시키면 이제 복합 진단 시스템은 자동으로 이제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SOH, SOP, SOB 이 잔존 성능을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배터리를 성능을 진단한 다음에 똑같이 배터리가 안전한지를 한 번 더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터리 충방전을 한다든지 직류 저항을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한 번 더 전류를 인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배터리의 전압이 안전 상태인지 절연 안전성은 여전히 이제 유지가 되는지를 검사를 하고, 그리고 진단 결과를 저장하면서 배터리 진단이 끝나가는 프로세스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배터리 진단 화면입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있는 것이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배터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하고, 중간 위에 있는 것들이 이제 배터리에 대한 실질적으로 이제 안전 점검을 해나가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안전 점검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절차들을 잘 모를 때에는 이렇게 동영상으로 가이드를 해서 배터리에 대한 이제 안전 점검을 하도록 해놨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배터리 검사를 선택해 나가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우측 상단에 자동으로 배터리 이제 검사 진단을 수행을 하고요.
우측 하단의 화면처럼 배터리 진단 결과를 이렇게 도출을 해줍니다. SOH, SOP, SOP가 이제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고 이 세 가지 상태에 따라 가지고 배터리 등급을 정하고 그리고 시험 성적서를 이제 도출하면서 배터리 진단이 마무리가 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전기화학적 배터리 진단 검사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비전기화학적 사용후 배터리 성능 평가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전기화학적 사용후 배터리 진단 기술에는 초음파 스캔을 이용하는 방법과 CT 스캔을 이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일단 초음파를 이용하거나 CT를 이용하는 방법들은 장점은 일단 짧은 시간 내에 이제 검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배터리를 파괴하지 않은 비파괴 진단 기술이 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내부의 상태 또는 이제 내부의 손상 여부들을 저희가 시각적으로 또는 이제 분석 상태에 따라 가지고 알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초음파나 CT를 활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배터리의 성능을 알기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셀 단위 내에서의 그 초음파나 CT 스캔을 할 수 있지만 전체 배터리 팩 시스템 내에서 진단을 하려면 장비가 굉장히 커져야 되고 그럼 굉장히 비싸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시스템 레벨에서의 진단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기화학적 방법은 그냥 단독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전기화학적 방법과 같이 보조적으로 쓰이면서 다양하게 배터리의 상태에 대한 정보들을 전달하는 형태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배터리 데이터에 기반한 배터리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폐배터리가 나오고 그 폐배터리에 대한 그 상태를 검사 진단하는 것 외에도 내가 전기차로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중에서도 이 내가 배터리를 잘 쓰고 있는지 이 배터리는 잘 노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태도 역시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진단 기술들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요. 이 방법은 실질적으로 전기차가 사용이 되고 있을 때 전기차 내부에 OBD 단자를 통해 가지고 현재 배터리 상태 정보들을 저희가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상태 정보라고 하는 것은 배터리 전압, 전류, 온도, 각 셀의 전압들 이런 것들을 실시간, 여기서 실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몇 초 단위의 데이터들을 쭉 받아올 수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들을 쭉 받아와 가지고 그 데이터를 프로세싱하고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그 데이터에 기반한 이제 전기화학적 방법은 아닌 거죠. 데이터에 기반한 값을 가지고서 SOH 용량 수명 상태들을 이제 분석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려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가 차량으로부터 받아와야 되는 데이터 항목들을 먼저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겠고요. 이 데이터들을 받아오고 데이터를 이제 근거해 가지고 배터리에 대한 상태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배터리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상태들을 이렇게 저희가 전류, 전압, 변화량, 온도 등등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는 이제 누적 충전량, 누적 방전량 이런 정보들도 같이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적 충전량에서는 내가 급속으로 충전한 양이 얼마인지 여태까지, 그리고 완속으로 충전한 양, 그리고 회생제동에 의해서 충전량 이런 것들도 같이 구분해서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들 값과 그리고 배터리 진단 결과를 같이 AI 엔진에 이렇게 인풋을 해서 학습을 이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AI 알고리즘은 점점 더 이제 고도화가 되겠고요. 여기서 인풋하는 데이터들과 SOX 진단 결과에 대한 이 상관성 분석을 해가지고 이 상관성에 대한 그 것들을 점점 고도화하게 되면 AI가 진단하는 값들도 고도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AI를 활용한 배터리를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처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과정인데요. 이 데이터 이상 데이터들도 이제 걸러내줘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를 하는 이 방법에 따라 가지고 인공지능의 모델에 굉장히 이제 정확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데이터 전처리하고 모델을 설계하는 과정에 전기화학적 근거들을 결합을 해서 AI를 활용한 배터리 진단 기술들을 고도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배터리 진단 결과가 나타낼 수 있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SOH 97.1%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가 잔존 용량이 97.1% 이렇게 남았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 오른쪽에 있는 EVSOH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차량의 BMS가 가지고 있는 SOH 정보도 같이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차량의 BMS가 가지고 있는 SOH 정보보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들을 갖고 와가지고 축적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을 하게 되면 내가 이상 온도 환경에서 얼만큼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엑셀을 급격하게 밟거나 브레이크를 급격하게 밟아가지고 큰 전류의 양들을 얼만큼 썼는지, 이런 것들이 배터리 퇴화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SOH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두 가지들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왼쪽의 그래프는 실질적으로 한 3.5년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과정들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사용한 이 조건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10년 이후에 수명이 어떻게 퇴화되는지에 대한 예측도 해줍니다. 그 위에 이제 그 그래프는 뭐냐면 차량의 제조사가 사용한 그 권고한 상태로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된다라면은 좀 더 배터리를 더 쓸 수 있다, 이런 이제 지침도 같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사용하는 유저들이 운전 습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권고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보면 차량 또는 배터리 회사가 권고하는 환경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전기차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SOP, SOB도 이제 역시 진단을 하게 되고요. 그 아래에 보면 이런 성능뿐 아니라 배터리 이상 상태도 같이 분석을 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BMS에 대한 이상 정보도 알려주지만 배터리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 나가다 보면 배터리가 이상 상태도 이제 저희가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한 정비소를 가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당장 사용을 중지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이상 상태에 대한 워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배터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검사 진단 기술은 현재 상용화돼 가지고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해외에 배터리 검사 진단 기술은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회사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리줄이라는 회사입니다. 역시 이 리줄이라는 회사는 임피던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배터리를 검사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현재 보니까 배터리 모듈 레벨의 검사 진단 결과를 가지고서 지금 포드 자동차와 같이 그 검사 진단 기술들을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타이탄, 피저블은 아까 비전기화학적 방법, 초음파 기술을 가지고서 배터리를 한번 검사 진단을 하겠다라고 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실제로 초음파 기술이 셀 단위 내에서 또는 모듈 단위 내에서 어떻게 진단 정보들을 전달해 주는지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제 아빌루, 트와이스 이쪽은 실질적으로 배터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검사 진단 기술을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BD 단자를 통해 가지고 배터리에 대한 그 정보들을 확인하고 그 배터리 정보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배터리 상태 분석을 해나가는 것들을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트와이스는 그 중에서 이제 디지털 트윈스 AI를 활용해 가지고 배터리 진단 기술을 고도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기술 개발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는 이제 배터리 진단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구축한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처음으로 아무래도 제주에서 전기차가 이제 많이 활용이 되다 보니까 제주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배터리 산업화 센터를 구축을 했고 그 안에 배터리 재사용 배터리를 검사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이제 구축을 해서 실질적으로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하는 산업계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를 중심으로 해서 경북 사용후 배터리 종합관리 인프라 센터도 구축이 되어 있고, 그다음 울산 테크노파크, 전남의 ESS 사용후 배터리 센터들이 이제 각각 구축이 되면서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산업들을 지원을 해나가고 있고, 이러한 센터들은 그 외에도 경남, 부산, 대구 그리고 환경공단에 또 그 재사용 센터들이 이제 폐자원 센터들이 구축이 되면서 산업들을 지원을 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국내 기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간략하게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용후 배터리 성능을 진단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방법들을 이제 동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문을 해봤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기관들이 다 충방전 방법을 사용하는 것들을 확인을 했고, 그 기간 중에서 역시 배터리 검사 진단을 해나가는 시간들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부분 충방전법, DCIR법, 교리 임피던스법들을 이제 동원을 해서 배터리 진단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태까지 배터리 진단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폐배터리 관련된 제도 관련돼서 폐배터리 제도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대기환경보존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요. 그 전까지 전기차에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폐차를 한 다음에 폐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을 할 의무가 있었는데요. 2021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반납의 의무가 없고 반납을 하지 않고서 민간에 이제 보급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이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공단은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 4곳을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반납이 되고 있는 배터리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기관들을 구축을 해서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폐차가 되고 있는 배터리를 미래 폐자원 수거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수거가 되고 있고,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에서는 이 수거가 된 배터리를 검사 진단해가지고 잔존 용량을 기반으로 해서 그 배터리에다 이제 매각 입찰을 진행을 하고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가지고 입찰을 진행한 다음에 그다음 이제 배터리를 매입해가지고 지금 현재 뭐 개발을 하든 또는 실증을 하는 이런 형태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테크도 저희도 이제 미래 폐자원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배터리 입찰에 참여를 해서 배터리를 매입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재사용 배터리를 검사 진단할 수 있는 표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한국 배터리 산업협회에서 폐배터리에 대해서 재사용 분류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을 표준 협회 단체 표준으로 해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재사용 배터리를 검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충방전 검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직류 저항, 내부 AC의 임피던스 검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을 해서 재제조 또는 재사용을 한 이후에 얘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KC 인증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강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제 올해 10월까지 법 제도가 표준까지 이제 완비가 돼 가지고 안내가 될 계획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폐배터리를 가지고서 결국 재사용, 재제조를 해가지고 한 번 더 재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재제조된 배터리 시스템에 대한 안전 성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는 결국 전체 배터리 시스템 내에서 BMS에 대한 기능 안전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요. 이 BMS에 대한 기능 안전을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좀 KTL, KTC, KTR 같은 이제 시험 기관과 같은 안전 인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사용 배터리를 어떻게 실증을 해나가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장의 요구 사항들은 요즘엔 신품으로 나온 배터리도 화재가 납니다. 근데 한 번 더 썼던 배터리들을 다시 한 번 더 재사용할 때 이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안전 성능을 추가로 이제 확보를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를 한 번 더 재사용을 하려면 재사용 공정을 이제 그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배터리를 팩을 분해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리고 또 재제조된 배터리 시스템으로 다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탈거, 해체, 운송까지 재조립까지 해나가는 이 공정들을 구성하는 것도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중에서 배터리 코나 배터리를 한번 이제 해체를 해봤는데요. 해체를 해나가는 과정도 굉장히 이제 복잡합니다. 일단 배터리가 입고된 다음에 케이스를 분리하고 냉각수 제거하고 각각의 부스바를 이제 그 해체하면서 각각의 모듈로 이제 해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복잡하기도 복잡하지만 사실 배터리 팩을 해체하는 과정 자체가 극도의 안전 성능을 이제 요구를 합니다. 잘못해서 들고 있는 공구를 떨어뜨려서 배터리 모듈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닿게 되면 바로 쇼트로 이어지고 화재로 이제 이어지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체하는 과정에 대한 이제 안전한 방법들을 확보를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배터리 팩을 재사용할 때 가장 좋게는 배터리 팩 그 자체로 쓰는 것들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또 다른 공수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이제 덜 드는 거죠. 근데 좀 더 작은 그 에너지 저장 넥트를 쓰기 위해서는 이제 배터리 팩을 이제 모듈로 이제 해체를 하게 되는데요.
모듈로 해체하는 것까지도 이제 괜찮습니다. 근데 이 모듈에서 셀 단위까지 해체하는 과정들을 저희가 진행을 해봤더니 모듈에서 셀 단위는 이 레이저 용접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배터리 팩을 재사용을 할 때에는 팩 또는 모듈까지가 이제 좀 재사용을 하는 데 적합하고 셀까지 분해해 가지고 재사용하는 데에는 비용상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중국에서는 뭐 LFP 인산철 배터리는 이제 셀 투 팩이라고 해가지고 셀 자체를 굉장히 대용량화한 다음에 셀에서 바로 배터리 팩까지 구성을 하다 보니까 BYD에서는 그 배터리 팩을 이제 분해를 해서 셀까지 분해를 한 다음에 그 셀 레벨로도 재사용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들리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상황에 맞춰 가지고 비용을 감안해서 재사용 단계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배터리 팩을 이렇게 검사 진단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는 BMS 프로토콜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 환경공단이나 아니면 모든 이제 배터리 그 테크노파크 기관에서는 우측의 사진처럼 배터리 팩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일단 배터리 팩의 케이스를 오픈을 합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했을 때 배터리 릴레이가 이제 열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류를 인가하더라도 전류가 충전 또는 방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 케이스를 열어가지고 릴레이를 건너뛰어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을 해서 배터리 충전 방전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BMS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BMS 슬레이브 단위에 꽂혀 있는 커넥터들을 다 분리를 하고 장비가 갖고 있는 BMS에 대한 커넥터들을 다시 연결해 가지고 배터리 팩을 충전 방전할 때 이 새로 연결된 그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단위 전지에 대한 전압들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나가는 이런 과정으로 검사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왼쪽의 사진처럼 BMS에 대한 그 프로토콜을 알고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꼽고 BMS 단자 꽂아가지고 BMS에 신호를 주고받고 그러면 이제 배터리 팩에 대한 릴레이를 저희가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릴레이를 붙이고 배터리를 충전, 방전하고 거기다 이제 BMS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각각 유닛셀 전압들, 그다음 이제 모듈의 온도를 확인하게 되면 배터리 케이스를 이렇게 오픈하지 않고서라도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러면 이제 BMS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이제 필요로 합니다. 왼쪽 같이 이제 검사 진단을 할 때에는 배터리 케이스를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전하게 검사 진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이렇게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프로세스들을 이제 설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 가장 이 네 가지 사항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배터리를 잘 검사 진단하는 것. 그래서 배터리 상태들을 잘 진단하고 SOH, SOP, SOB를 잘 진단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 이력들을 잘 확보하는 것들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이력 데이터들을 배터리 그 정보와 함께 배터리가 입고 단위부터 검사 진단한 이후에 재사용 단계까지 이렇게 좀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배터리를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재사용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정의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새롭게 기구 그리고 BMS를 설계하고 적용하는 것들이 세 번째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데요. 이렇게 배터리가 입고 단위부터 해체를 하든 또는 재조립이 됐던 재사용하는 단계까지 이러한 모든 공정들을 굉장히 안전하게 공정 설계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엔지니어에 대한 교육은 필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 진단, 데이터 관리,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기구 BMS 개발, 그리고 공정에 대한 안전 설계 이 네 가지 사항들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용 후 배터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실증 사례입니다. 왼쪽에서는 이제 폭스바겐에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가지고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스테이션을 구축한 사례가 되겠고요. 우측은 아우디에서 1.9메가와트아워급 레벨, 여기서도 보시면은 배터리 팩 레벨로 연결을 해가지고 1.9메가와트아워의 에너지 저장 장치를 구축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면서 데이터들을 이제 취득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사례는 이제 일본의 4R 에너지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4R 에너지는 이제 리유즈, 리패브리케이트, 리셀, 리사이클 이 네 가지 이제 R을 가지고서 이제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닛산 자동차하고 스미토모가 조인트 벤처로 이제 설립을 해서 역시
그 회사에서 배터리를 재사용, 실증하는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좀 더 주지할 만한 사항은 배터리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적합하게 배터리를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단위 내에서 설계 요소를 반영을 해서 재사용을 할 때 좀 더 레고 블록식으로 모듈을 쌓을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배터리 팩을 설계하는 단위까지도 같이 영향을 주면서 배터리 재사용 사업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배터리 재사용해 나가는 실증 과제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ESS를 구축을 해서 실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증 운영을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배터리 이제 재사용을 할 수 있는 산업적 기반들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 E&S 그리고 BMW 등등 배터리를 실질적으로 재사용하는 이런 사업들을 실증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것처럼 대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도 구축하는 경우도 있고요. 구축 하단에 것처럼 굉장히 좀 작은 용량의 배터리 뱅크로 해서 캠핑용 배터리로 쓰이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사례들을 가지고서 실증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례는 국내에서 1메가와트 아웃급으로 현대제철의 ESS를 구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이오닉 배터리 한 70여 대를 이제 갖고 와가지고 얘는 이제 모듈로 싹 해체를 한 다음에 모듈 레벨로 모두 다 검사 진단을 하고 거기 등급화를 한 다음에 모듈 레벨로 묶어가지고 1메가와트 아웃급의 ESS를 구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례는 그 배터리 팩을 전기 버스에 그 재사용 배터리 팩을 장착해가지고 이 트럭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 서비스로 이제 활용을 합니다. 충전 서비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에너지를 사용 후 배터리 팩에 담아가지고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서비스를 이제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주도에서 이 충전 서비스가 실증이 됐고 지금 현재는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내에서도 이런 서비스들을 좀 확대를 해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례는 자동차 회사 현대차에서 진행한 사례가 되겠는데요. 100kWh급의 이동형 올인원 ESS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형이라고 한 것들은 이제 이런 이제 지금 트레일러 형태나 트럭에 그 ESS를 구축을 해서 필요로 하는 곳에 이동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극대화를 시켰고요. 100kWh급 중간 사진에 보시면 이제 배터리 팩 두 개를 중렬로 이제 연결해가지고 그리고 ESS를 구축을 해서 100kWh급으로 이제 ESS로 활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면 이제 배터리 팩 두 개를 이제 직렬로 연결했고요. 배터리 팩 앞단에 이제 전력 변환 장치, 그리고 소방 설비, 분전반, 그리고 이제 시스템 프로텍션 유닛을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개통에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ESS를 구축을 하고 실제로 이제 실증을 진행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례는 300kWh급의 재사용 ESS를 구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니로 배터리 팩 6개가 직렬, 병렬로 연결해가지고 300kWh급의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제 형성을 했고요. 이렇게 구축된 사례는 이 사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00kWh급의 재사용 ESS는 건축 현장에 실증이 돼가지고 건축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이제 그 에너지원들을 공급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이제 CCTV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이제 아래는 실제로 이제 재사용 배터리가 어떻게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같이 구축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안을 살펴보면 이제 BPU 렉,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이제 온도 관리 장치, 그리고 배터리 적재 렉, 그리고 냉각수를 활용해 가지고 배터리를 이제 쿨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이 사용 후 배터리 그 ESS에 고전압 임피던스 분석기를 같이 장착을 해서 ESS가 사용되고 있는 이제 그 상황 내에서 고전압 임피던스 분석을 실시간으로 하고 그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가지고 재사용이 되고 있는 ESS의 성능과 안전성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좀 차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 시스템들이 같이 장착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사용 배터리를 쓸 때에는 추가적으로 안전 성능을 어떻게 좀 확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전기차가 충전 공간이 없을 때 일반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하고
이런 이제 이동형 배터리 그 충전 시스템을 끌고 와가지고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좀 개발한 사례가 되겠고요. 한국에 있는 이제 스타트업 벤처인 에바라는 곳에서 같이 이제 개발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가면 그 이동형 충전 시스템을 가지고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실증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역시 이 충전 시스템도 내가 이제 에너지를 평소에 갖고 있다가 충전할 때 내줘야 되기 때문에 안에 배터리 시스템이 요구가 되고, 이 배터리 시스템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역시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이제 비용 부담들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사업 모델로 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양한 형태로 사용 후 배터리를 가지고서 재사용 시스템을 만들어서 실증하고, 그 실증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재사용 배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사용이 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성능이 잘 유지가 되는지, 안전성은 유지가 되는지 이 실증 데이터들을 확보해 나가면서 배터리가 이제 폐배터리가 많이 쏟아져 나올 경우에 이 산업이 정말 활성화됐을 때 재사용 사업들을 좀 활발하게 펼쳐 나가기 위해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이런 이제 실증 과제들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폐배터리 시장들이 훨씬 더 커지게 될 경우에는 이 사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테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테크는 2015년 설립된 스타트업 벤처 회사이고요. 현재는 인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85명의 인력이 같이 모여가지고 일들을 해나가고 있고, 이 85명의 인력 중에서 65명이 기술 개발 연구소에 같이 근무를 하면서 기술 개발들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테크는 를 설립한 사람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리튬 2차 전지가 핸드폰에 처음 이제 사용이 될 때, 그때 리튬 2차 전지를 실질적으로 개발하고 양산했던 인력들이 리튬 2차 전지에 대한 풍부한 이해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배터리를 검사 진단할 수 있는 좀 차별적 솔루션을 가지고서 시장의 어려움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취지로 민테크를 설립을 해서 회사를 운영해 오고 있고요. 크게는 배터리를 검사 진단할 수 있는 솔루션, 알고리즘, 시스템, 장비를 개발해서 시장에 공급하는 것들을 이제 첫 번째 일들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폐배터리가 나왔을 때 이 폐배터리를 다시 한 번 더 재사용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이나 배터리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하는 것들, 이 두 축으로 해서 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도 차근차근 성장하는 단계에 맞춰가지고 민테크도 함께 차근차근 성장을 시켜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터리 재사용 산업 그리고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기술도 개발이 되어야 되고 법 제도적으로도 이제 완비가 되어야 되는데요. 성능 평가 기술, 잔존 수명에 대한 예측 기술, 장비 표준화, 배터리에 대한 이제 밸류 에스티메이션. 사실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해 나가면서 배터리 산업들이 이제 재사용 산업들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테크가 그 중심에서 많은 기관, 연구기관, 그리고 대학, 그리고 이제 기업들과 논의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